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물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체면, 자존심, 그리고 인생이 쏟아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물 한 잔이 내 인생의 복수를 예고한 거라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던 그날, 나는 새벽 5시부터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긴장할 일인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빗었지만 손이 자꾸 고르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마치 내 인생의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결혼이라니, 내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한다니. 어릴 때 콧물 흘리며 내 손 붙잡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새로 산 한복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빛 저고리에 고동색 치마. 소박하지만 단정한 색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옆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가야 하네요. 우리 아들 좋은 집안 만나겠죠? 나는 사진 앞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직 준비 안 하셨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 매무새까지 깔끔했습니다. 응, 이제 다 됐다. 엄마 너무 예뻐요. 근데 너무 한복이라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처음 만나는 자리잖니. 요즘 그런 거 안 따져요, 엄마.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요즘은 예의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구나. 차 안에서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장모님 좀 말이 세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세다니? 그냥 좀 자기 생각이 뚜렷한 분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세다. 그건 보통 좋은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들어서자 한복 입은 나만 눈에 띄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나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나 싶었습니다. 웨이터가 문을 열며 안내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님 일행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내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웃으세요. 문을 열자 그녀가 있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정장, 얇은 진주 목걸이, 정제된 미소 속에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잡았지만 그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지방 사신다면서요? 예, 수원이에요. 아, 수원. 요즘 거기도 많이 발전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그래도 여긴 아니죠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테이블에는 이미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께 차 한 잔 드려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 엄마. 지영이가 내게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 따뜻한 보리차예요.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그때 그쪽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무슨 일 하세요? 건설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건설이요? 요즘 그쪽 업계 쉽지 않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지영이는 금융 쪽이에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도 버티는 편이에요. 금융이란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마치 너희랑은 다르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냥 집안일 하면서요. 아, 그렇죠. 전업주부시구나.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전업주부지. 평생 가족 챙기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서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예의의 미소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만 물어봐요.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종업원이 물잔을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예의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한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젓가락이 떨어졌고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그쪽 어머니 옆에 서서 물을 따르려는 순간 그녀가 팔을 움직였습니다. 그 찰나 잔이 기울었고 찬물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눈가를 타고 목선까지 흘렀습니다.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놀라며 냅킨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어요. 하지만 그 말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냅킨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방울이 아니라 자존심이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물이에요. 이런 일로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이런 일, 그녀에게 나는 그런 취급이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끝까지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실수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시험한 거였습니다. 이 집안의 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려 수도를 틀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가운 거였나? 얼굴에 닿는 물이 그녀의 말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는 본 걸까? 남편의 사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웃으며 밥을 먹었지만 그 웃음 속엔 어딘가 어색한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일은 진짜 실수예요. 장모님이 일부러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단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이 자꾸만 불편했습니다. 왜 그 여자의 눈빛이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를까? 그날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실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일쯤은 당해봐야죠. 그 말이 눈빛에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지영이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평소에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괜찮다, 지영아. 그냥 물 한 잔이야. 그래도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 비친 예비사돈의 그림자가 다시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결혼 날짜 나왔어요. 장모님 쪽에서 식장 다 예약하셨대요. 그분이 벌써? 네. 엄청 빠르죠?
우리한테 부담 안 주시겠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부담 안 준다는 말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그럼 너희는 뭘 준비하니? 우린 그냥 신혼집이랑 예물만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단은 형식적으로만 해도 돼요. 형식적으로만. 그 단어가 내 가슴에 걸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쪽 집은 어떤 사람들 같더냐? 솔직히 좀 허세는 있어요.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허세라니?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집안 체면도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체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며느리 지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예물 보러 갈 건데 같이 가주세요. 그래, 그럼 언제? 저희 어머니도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그 여자를 본다는 생각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물점은 압구정의 고급 보석상이었습니다. 유리 진열장마다 반짝이는 금빛. 그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점원에게 말했다. 다이아 세트 보여주세요. 우리 딸 결혼이에요.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예, 고객님. 1캐럿 이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데 익숙치 않으시죠? 예,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귀걸이를 들며 말했다. 엄마, 이건 어때요? 너한테는 작은 거 하지 마. 결혼식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단정한 게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순간 그녀가 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단정보다 존재감이에요. 그 말은 마치 당신 세대의 기준은 구식이에요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가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집은 지영이 행복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드님이 결혼하고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했다죠? 예, 제가 혼자라서요. 그건 좀 곤란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아야죠. 그녀는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같이 살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집 딸이 불편하니까 당신은 빠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나도 내 아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앞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의라는 걸 무기로 쓰는구나.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장 준비며 하객 명단까지 모두 그녀가 주도했습니다. 나는 단지 신랑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어머님, 사회자랑 축가도 저희가 섭외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가수예요. 그래요. 화동은 저희 조카가 할 거고요. 사진 작가는 저희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녀는 모든 것을 우리 쪽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단어 안에는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나는 아들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청첩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준호 결혼식. 그 문구 아래 내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모 김은숙. 남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은 아버지 이름 잘 안 넣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꽃길, 하얀 드레스.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화려함 속에서 혼자 외로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신랑 어머님, 신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팔짱을 끼고 등장했습니다. 진주빛 정장, 고개를 살짝 든 채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내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스쳤습니다. 나는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하객석에 앉았을 때 그녀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만큼은 조용히 계셔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으니까요. 예.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 딱 맞춰서 끝나야 해요. 요즘 예식장, 늦으면 벌금이래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말은 나를 향한 지시였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올 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라 묘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나보다 저 여자 말을 더 듣겠지. 축사가 끝난 뒤 그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그토록 싸늘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됐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 그럼 나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 결혼식이 끝난 후 그녀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앞으로 서로 예의만 잘 지켜요. 예. 그리고 결혼식비는 저희가 조금 더 부담했어요. 괜찮으시죠? 그럼요, 감사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꼭 서울으로 오세요. 수원은 너무 멀잖아요. 그 말이 웃음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분명히 당신은 서울 사람이 아니야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혼식 앨범 한 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저 물 한 잔이 시작이었구나. 그날 상견례에서 쏟아진 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모든 모욕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와 준호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새 아파트, 깔끔하고 환한 집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 방문을 미루다 결국 조심스레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영이가 문을 열었지만 목소리엔 반가움보다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사 잘했니? 집 참 좋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때 거실에서 그녀 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또 뵙네요. 그녀의 표정은 처음 상견례 때와 같았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과일과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준호 요즘 일 많죠? 예, 회사에서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럼 지영이는 좀 심심하겠다. 집안일만 하기엔 아직 젊은데. 그녀는 지영이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엄마, 저 요즘 부업 시작했어요. 코인 투자랑 SNS 광고 같은 거. 그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잘했네. 요즘 시대엔 돈이 움직여야 인생이 움직이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요즘 다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럼 안 하세요. 세상 모르면 돈도 못 벌어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좀 조용하시네. 그래야지. 이제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엄마, 그게 아니라. 지영이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도 조금씩 독립해야 한대요. 무슨 말이냐? 결혼식 때 엄마가 너무 소극적이셨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대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소극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고.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마저 교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명절은 저희 못 가요. 왜?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그 대신 저희가 선물 보낼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 그날 결혼식장에서 하이힐 신고 끝까지 서 있던 사람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명절엔 꼭 얼굴 보고 싶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며느리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우리 엄마 집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 집이 더 따뜻하겠지. 봄이 되던 어느 날 사돈이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요즘 회사 힘들다면서요? 예, 일이 많아서. 그럴 땐 부모가 나서야죠. 혹시 여유 자금 있으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영이가 그러는데 사업 같이 해보자는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부동산보단 코인이 대세래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 그런 거 잘 몰라요. 모르시면 그냥 저희 믿으세요. 준호 씨도 찬성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코인 투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엄마 이름으로 계좌 하나 열면 세금 덜 낸대요. 뭐? 괜찮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준호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이득 보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아, 엄마. 그거 잠깐 썼어요. 이틀만 있으면 다시 넣을게요. 누가 빼갔니? 장모님이 잠깐 투자금 넣으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너 나 몰래 내 돈을 썼니? 엄마, 잠깐이라니까.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믿음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 내 얼굴에 쏟아지던 그날, 그건 예고였구나. 그녀는 그날부터 이미 내 삶을 천천히 적셔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누가 나를 촌스러운 시어머니로만 본다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방법으로 응수하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통장을 닫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젠 그조차 미안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물은 흘러야 제 길을 찾는 법이지. 나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길로 간다. 며칠 뒤 지영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회사도 안 좋고 코인도 떨어지고 참 안 됐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밑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죠. 그게 어머님, 지금이라도 저희 쪽 계좌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준호가 회복할 때 금방 갚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 끝에 섬뜩한 의도를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제 제 일로도 바빠요. 바쁘시다니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내가 쏟은 물은 내가 닦으려고요. 네. 그때 상견례 때 물 쏟으셨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물 제가 다시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며칠 뒤 나는 그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영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요즘 힘드세요. 투자금도 손해보고 잠도 못 주무세요. 그래. 엄마 병원도 가보셨는데 불안장이래요. 그녀의 눈가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인생은 원래 물 같단다. 한 번 넘치면 흘러가야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녀는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내 엄마에게 전해줘. 이제 내 차례라고. 그날 밤 나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날의 상견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에 쏟아지던 찬물,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냥 물이에요라는 말. 이제 그 말을 내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두 집이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지영이 부부가 주선했고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꾸며 등장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네, 사돈.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미소가 불편했는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그녀는 평소처럼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요즘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요즘 뭐 하세요? 저요? 물 다루는 일을 해요. 물? 네. 물은 참 묘하잖아요.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재미있으시네요. 네, 아주요. 잠시 후 종업원이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컵을 들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따라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죠. 나는 천천히 물병을 들어 그녀의 잔으로 향했습니다. 물줄기가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안 쏟을게요. 그럴 리가요. 나는 잔을 들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물을 내 잔에 따르지 않고 그녀 앞 식탁 위로 쏟았습니다. 물방울이 흩어지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물이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돈이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런 일로 분위기 망치면 어쩌냐고. 그게 생각나서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영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는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목이 좀 식네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식었겠네. 어머니, 너무 심하셨어요. 지영아, 세상은 심한 사람에게만 배워지는 게 있단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너희 엄마에게 꼭 전해줘. 나는 이제야 그 물의 온도를 이해했다고. 며칠 후 신문 기사에 그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코인 대표 사기 혐의로 조사.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만든 판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물은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사람은 자기가 쏟은 물에 젖어봐야 제 값을 압니다. 나는 그날 물을 맞았고 오늘 그 물을 돌려줬을 뿐입니다. 인생의 온도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흘러내린 눈물과 물로 배우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